안녕하세요. 해피수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유튜브 북 리뷰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리뷰할 책은 다음소프트 송기령 부사장님이 쓴 상상하지 말라 라는 책이고, 부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욕망을 보는 법입니다. 네, 송기령 부사장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딱 쓴 사람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상상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데이터 측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초판 이 책이 나온 건 2015년이에요. 그래서 다소 이제 사례들이 약간 좀 몇 년 전 사례들이기는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책이 굉장히 잘 읽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뭐 고어텍스 이런 거라든지 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예시들이 많아서 그냥 재미있게 읽히는 이런 책이고요. 다만 이제 뭐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든지 이제 이런 측정 이런 스킬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제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되게 사실 이 책을 그냥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읽었고,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앞부분 이렇게 보면 한 번 더 뒤에 정리를 하겠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그냥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앞쪽 날개에 보면 통찰은 상상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욕망. 경쟁자가 보고도 모를 진짜 기회를 보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로 든 게 뭐 싱글 이렇게 하면 뭐 섹스 앤 더 시티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로맨스 즐기는 전문직 골드미스를 생각하는데, 현실은 맨밥에 고추장 비벼 먹는 자취생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진짜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상상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팔고 싶다면 나의 물건을 팔고 싶다면, 알고 싶다면 상상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책은 크게 한 5개 키워드 정도, 5개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허상이고, 관찰, 변주, 통찰, 배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제가 좀 주의 깊게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허상이고, 당신의 상식은 상식이 아니다예요. 상식이 아니니까 허상이겠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통큰TV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통큰TV라는 말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좀 생각이 나질 않고요. 근데 이제 이 TV가 40인치 이하로 가격이 50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됐고,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시장 교란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대요. 당연히 나오자마자 다 팔렸대요. 근데 이 TV를 만들었던, 사주길 바랬던 사람들은 싱글이었는데 싱글들은 거의 안 샀대요. 그러면 누가 이걸 다 샀을까요? 이거는 바로 모텔 주인들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싸게 사서 대량으로 넣고 싶어서. 그러면 싱글들은 뭘 샀을까요? 싱글들은 70인치 그냥 모니터를 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싫어하는 제품이라고는 했는데, 별다른 기능도 없고 그냥 딱 키보드 모니터 이 기능만 있고, 그래서 또 컴퓨터랑 연결해야 되고, 물론 이건 가격이 300만 원에 가깝게 된대요. 가난한 싱글. 가난한 줄 알고 이렇게 TV 보라고 만들어줬더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모니터 사고. 또 비슷한 사례가 이제 약간 어르신들 카페 정모 같은 걸 가보면 다 고어텍스를 입고 있대요. 근데 전 몰랐는데 고어텍스로 히말라야도 올라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뒷산만 가는데 왜 이런 카페에 고어텍스를 다 입고 가실까를 생각해 보면 그거죠. 옆집 영감님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고어텍스는 더 비싼 걸 아니까, 그리고 위에 고어텍스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티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많이 입고 다니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제 숨겨진 욕망을 끝까지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예시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케팅은 숨겨진 욕망을 뽑아내되 이거를 에둘러서 표현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면 품격이 떨어져서 그거를 사는 사람까지 없어 보이게 만드니까 이제 기업은 이거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숨겨진 욕망은 옆집 영감님보다 잘 좀 있어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싶지만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고어텍스는 이렇게 좋은 원단이고 빛깔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관찰이에요.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라. 조금씩 이제 비슷한 말들이 많이 반복이 되죠. 예,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면 몇 시에 쿠폰을 주는 게 좋은지 이제 이런 게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쇼핑을 할 것 같으세요? 여자분들이 일과 시간 틈틈이 하고 있기도 한데 하루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퇴근하고 하루 정리하고 나서 밤 9시부터 본격적인 쇼핑을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쇼핑몰을 하고 있다면 밤 9시부터 1시 사이에 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면 많이 유입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할 거야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관찰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할 때는 상상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사람들이 속마음, 진짜 안의 욕망?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무엇을 팔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분의 업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누군가들을 이제 설득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른 데이터도 뭐 물론 분석을 하시겠지만 이런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의 언어와 그래서 트렌드와 이런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서 뭔가 이런 걸 만드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데이터의 파워풀한 부분들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거죠. 상사가 내 말을 믿지는 않아도 이런 데이터화된 것들을 보여주면, 그리고 또 내 느낌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데이터가 최고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이 소셜미디어 통해서 사람 분석하고 욕망을 캐는 거지만 데이터 지상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사람 마음 알기 위해서 반드시 데이터를 돌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상만 잘 관찰하면 통찰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이제 이 단계가 1단 기어래요. 네, 1단 기어는 일상에서 잘 관찰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넣는 게 2단 기어인 거고, 네, 그래서 2단 기어를 넣으면 이제 내 관찰이나 이제 결과를 이제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커지는 거고요. 3단계는 합의래요. 합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상사와 의견을 이제 뭔가 합의하기가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1, 2, 3단 기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부터인데, 이제 창업을 준비하거나 작은 기업을 할 거면 1단 기어로 충분. 그래서 이거다 싶은 아이템을 찾아서 추진하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이제 2단 정도, 네, 데이터가 근거를 받쳐주는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요. 3단 기업까지 가는 거는 이제 대기업들, 그 대기업이 아니어도 사내 정치가 있어서 뭐 까라면 까 이런 문화가 있다면 3단의 합의까지는 네, 있어야 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서, 그래도 저기는 참 우리는 1인 기업들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편견을 버리고 잘 잘 관찰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다음 변주 부분은 이제 지금의 상식을 차용하라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예시가 많이 나와요. 삼성과 절대, 스마트폰 시장 절대 강자, 이제 삼성과 이제 애플 얘기도 나오고, 치킨에 대한 이제 뭐 직업 얘기도 나오고, 네, 많이 나와요. 한류 얘기,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사례는 재밌게 이제 읽는,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새롭고 흥미롭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한다든지, 이제 계속 스타일리시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변화에 맞춰서 이제 제안을 바꿔줘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삶이 내가 살았던 게 아니고 현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프레임으로 상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감성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통찰이에요. 통찰은 보고도 모르는 것을 보라이죠. 말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는 그냥 실마리일 뿐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데이터로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하지만 이제 본인은 데이터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수단일 뿐이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고 싶은 건 인간의 마음이다. 다만 지금까지 데이터가 가장 풍부하고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결과를 두고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요. 데이터는 그냥 힌트를 주는 거고 답을 주는 게 아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찰은 인간이 만드는 거고 결국 선택은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냥 이렇게 단순 물성, 이게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에 부여된 의미, 상대방 마음을 깊게 봐야 되고요. 그냥 만약에 어떤 기업이 소비자가 아닌 인간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상식이면 그냥 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인이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런 SNS에서 문장을 보고 이걸 시스템에 넣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연관어, 이제 이런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그냥 1차적인 조치일 뿐이지 더 깊은 해석을 얻으려면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고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나 봐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면 조언을 이제 많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대요. 그 이유가 그 사회의 흐름이나 중요한 지식은 다 책에 담겨 있고 데이터 분석은 사실 인간의 욕망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혹시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책과 함께 이제 신문과 뉴스도 보라고 하고 이거는 좀 눈이 띄었던 부분인데 3년만 꾸준히 챙겨보면 세상이 어떻게 왜 변하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나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해봤고 사실 지금 정보가 없는 시대는 아니고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많고 수단도 많으니까 우리는 그저 많이 읽고 많이 관찰하고 고민해라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 현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자체로는 데이터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속에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세상은 통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장은 배려인데요. 네, 마지막 5장은 배려예요. 소주 제목은 이해하라. 그러면 배려하게 된다. 예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점 보러 많이 가는데 점쟁이한테 갈 필요가 없대요. 너무 바보 같은, 아니 당연한 바보 아니고 당연한 말인데 잘 살면 좋은 미래가 저절로 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찰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잘 파악하면 좋은 결과를 내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죠?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명절 이혼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나오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명절 이혼 얘기가 나오는지 알겠죠? 이제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가치는 고민의 총량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고 원하는 걸 배려하는 게 한가하고 좀 힘든 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활동할 때 이제 지향하여야 하는 바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는 걸 떠나서 제품은 제품 사는 사람한테 가치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선물 같은 거.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이 이제 가격을 모르면 좋고, 기왕이면 비싸 보이면 좋고,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선물 사면서 별도로 2만 원이나 하는 포장하는 이유, 이제 그런 거죠. 네, 이제 선물을 많이 해보셨고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물을 잘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대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선물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관찰을 하고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당연할 수 있는데 가치를 주면 판매는 저절로 따라온대요. 네, 잘 못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판매는 목표가 아니라 훌륭한 성과를 내면 받는 트로피 같은 거.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북 리뷰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좀 그래도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거 녹음을 조각조각해서 붙이거든요. 하는데 30분이 택도 없을 것 같아요. 20분 나오려나? 하여튼 그런데 제가 괜히 길게 느려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좋아요. 예, 책은 좋고 한데 다만 첫 번째 책은 이제 방법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설명을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소셜 분석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보는 방법 이제 이런 이야기는 공감되는 얘기는 많았는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남겨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고 숨겨진 욕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욕망을 찾으면 욕망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애둘러서 판매의 근거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건이 아니라 가치를 팔아야 된다는 거, 그냥 이런 거 그냥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사례들이 많아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